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0.6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는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로 제2차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SOC 예산 삭감 발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역시 지수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풀 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에서 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는 동일 시군구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 41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건의 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관련 내용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은요, 건설업계의 경기 전망도 발주가 증가하면서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올 봄에는 예외였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되고요. 업계에서는 오는 5월도 부진한 어려운 실적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힘이 되는 정보 알아볼게요. 유엔에스사우 중에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공부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노후 대비책으로 현금이 당장 좀 필요한데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부동산 사랑, 부동산 편애, 자,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 좋아해. 이렇게 이제 말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수치로 이제 좀 표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50대 이제 직장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조사였거든요. 이제 50대 직장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죠. 생활 이렇게 전선에서 달려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60대 이제 은퇴 이후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한 그 은퇴 그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자, 조사를 해봤더니 자산 72%가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자산 72%가 부동산에 거의 다 정말 편중이 돼 있었다. 자, 그런데 노후 준비는 그렇다라면 어떻게 돼 있을까 봤더니 노후 생활비는 잘 준비가 됐습니까? 이러니까 글쎄요. 네. 자, 그래서 자산을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이렇게 깔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거 쪽에 이제 많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뭐 생활을 하려면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족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황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잘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0대 직장인 자산 대부분이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평균 자산을 봤더니 약 한 2,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6억 6천만 원 정도,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죠. 평균 자산이 6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약 한 72%, 그렇죠. 거의 3분의 2가량인 4억 7천만 원 정도를 부동산에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더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보험 중에도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이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6억 6천 중에서 10%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4억 7천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것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약 한 10%인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연금 같은 게 약 한 7.8%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것들은 약 한 7% 정도, 그러니까 10%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4,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만 지금 연금 쪽으로 이제 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 물론 그 뭐 이제 25년 동안 물론 뭐 다 이제 평균 여명도 다 다르시고 은퇴 시점도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약 한 뭐 65세나 이제 60세 정도 기준했을 때 약 한 25년 정도를 이제 기준을 해서 매년, 그렇죠. 매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매년보다는 매달 약 한 100만 원씩,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 상황이 다르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최소 비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정도, 그래도 100만 원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 1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 놓은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봤더니 15.5%에 불과하더라. 네, 그렇죠. 자, 은퇴 후에 소득이 이제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래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렇죠. 1,000명 중에서 약 한 150명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불과했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지금 편중돼 있는 이 지금 느낌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 쪽을 준비해 놓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요것을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차이가 당연히, 그렇죠. 왜 자산의 차이가 생기느냐, 뭐 그 이제 여러 뭐 지역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주택 가격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그렇죠. 자, 비수도권 가계보다 수도권 가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 인천 이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지방 안에서도 지방 광역시와 또 지방에 있는 또 작은 어떤 중소도시들하고는 또 이런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무려 자산 그 규모가 1.6배 정도가 더 컸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50대 직장인들의 자산 규모가 갈리더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자산 규모가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게 크면 클수록
수익형 부동산 같은 이제 뭐 월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지 뭐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그 오피스 같은 이제 빌딩들 이런 어떤 매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클수록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더라. 그러니까 자산이 작은 분들은 내가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월세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겠어? 네.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산에 맞춰서 또 작은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택연금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유일하게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집에 살면서 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살면서도 뭐 일정 부분 뭐 우리가 이제 영목이지라고 일반적으로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빌리는 거죠. 그 뭐 일정 부분 이자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희망하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집값에 비해서 월 지급액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내 집값보다 사실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뭐 그것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뭐 수익형으로 바꿔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건 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택연금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렇죠. 그냥 부동산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산 분배,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거죠. 부동산 보유만으로 노후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얻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자기 귀속 비용이다, 뭐 자기 귀속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는 뭐 그냥 내가 그렇죠. 이번에 그 해외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싶은데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에서 뭐 현관 앞쪽에 있는 요걸 조금 떼다가 그럼 갖다 팔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현금 흐름이 분명히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뭐 100만 원을 기준했는데도 15.5%밖에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서울을 기준해서 한다라면 한 달에 아무리 내가 이제 못 써도 한 뭐 300만 원 정도 뭐 2인 뭐 기준했을 때 지금 2인 평균 뭐 소득이 한 298만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만들기도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자산의 72% 부동산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해 놓을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필요한 현금들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제로금리라는 거죠. 지금 0%, 0.75% 기준금리 더더구나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가 0.7%, 뭐 0.5 지금 한 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정말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것을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길게 오래 장수하고 싶지 않아도 많은 의료 기술들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장수할 수밖에 없는 정말 100세 시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뭐 요즘 그 어떤 광고 보니까 뭐 내 자식들은 150까지 산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뭐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점을 한 100세 정도 호모 헌드레드 시대
백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거냐. 자,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부동산 자산도 그렇죠. 아까 부동산하고 그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금융자산을 7대3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자체만도 포트폴리오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산 자산 안에서도 내가 내가 거주하는 비용은 한 7 정도. 만약에 아까 제가 한 5억 정도를 내가 거주 비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 중에서 이것을 70% 그러면 약 한 3억 5천 정도로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7, 수익형 3 이렇게 한번 첫 분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은퇴 시점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조금 넓은 집에서 아니면 고가주택에 살다가 조금 저렴한 쪽으로 옮겨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주거용을 오히려 3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수익형을 7까지 올리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깔고 앉아있는 비용이 작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은퇴의 어떤 수익형 이런 것들은 너무 고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수익은 또 위험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위험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공실에 대한 걱정이죠. 자, 노후에 내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였는데 만약에 그 상가가 공실이 났다라고 하면 전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공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자,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좋아져도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다라면 거기서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계속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쪽으로 해야지 내가 공실 걱정 없이 앞으로 20년, 30년 그렇죠? 계속 내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노후 현금을 위해서 성공 투자 전략. 일단 은퇴 전에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 그것을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수익이 얼마 발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고 나면 결국은 또 내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득세를 75% 감면받는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결국 이거죠.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자산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매월 200만 원, 매월 300만 원, 매월 500만 원, 뭐 정말 크게는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상황 살펴보고요. 50대 이후에 우리가 은퇴 이후에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체크 시간에 대표님께서 선별을 오신 지역 떠나볼 텐데요.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 함께 교차하는 당산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희도 수익형 부동산에 오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어떤 입지적 매력과 또 개발 호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살펴볼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뭐 더더구나 이제 공실 걱정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서울 안에서는 그냥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죠. 역세권을 뭐
떠나서 수익형을 그냥 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역 중에서도 그렇죠. 지하철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 역을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라인을 보고 우리가 부동산의 뭐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지하철이 한 개만 있어도 뭐 우리가 야 정말 2호선에 내가 야 그렇죠. 뭐 정말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 9호선 같은 경우도 부동산 황금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 큰 업무지구를 지나가고 또 뭐 한강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9호선 라인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정말 잘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2호선과 9호선이 동시에 우리가 이런 거 보고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서울 안에서 그렇죠. 2호선과 9호선이 딱 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산역이라는 곳인데 여의도 뭐 바로 옆에 있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영등포 그렇죠. 바로 그쪽에 있는 자, 더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지하철역에서 약 한 500m, 약 한 걸어서 10분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초역세권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불과 그렇죠. 도보로 뭐 한 4분 이내, 한 3분이 조금 더 걸리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대 도심 영등포, 이제 영등포의 부동산의 위상은 종로, 강남, 영등포 그렇죠. 3대 도심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위상은 지금 종로와 강남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3대 업무지구 여의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 정말 많은 빌딩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빌딩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은 딱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지금 강남 테헤란로 쪽에 이쪽에 큰 업무지구가 있고 자, 종로 쪽에 또 큰 업무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쪽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죠. 자, 그래서 3대 도심 영등포 그다음에 3대 업무지구 여의도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다가 서남북권 산업벨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쪽에 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연결점이 이제 당산역 2호선, 9호선 라인인데요. 자,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당산역은 가장 입지 중에서 뭐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한강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파란 게 지금 다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보일 정도로 그렇죠. 한강 바로 역 입지가 지금 당산역이기 때문에 당산역 쪽에서도 한강 가까운 입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로 이거 그렇죠. 지금 국회의사당이 여기니까 뭐 그렇죠. 여기가 지금 파크원 지금 여의도 안에서 또 최고층 빌딩이 하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63빌딩이었는데 지금 69층짜리 파크원이라는 이 빌딩이 올 7월 달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입주를 또 하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비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신안산선, 시흥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바로 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GTX B하고 신안산선이면 광역 급행철도가 또 두 개가 서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당산역에서 9호선을 타고 급행 타고 딱 한 정거장이면 여의도역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그냥 여의도 입지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의도 이렇게 많은 직장이 늘어나고 있고 여의도가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여의도 안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살 만한 그런 정말 소형 주택이 없어요. 여기에는. 네, 또 저렴한 주택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 정거장을 이용해서 당연히 뭐 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 당산역에서 9호선 타고 한 세 정거장 가면 마곡이라는 또 거대한 또 업무지구 R&D 지구가 있습니다. 16만 5천 명의 대기업 뭐 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잖아. 한 정거장 더 가면 김포공항 많은 또 승무원들이 있죠. 자, 여기에다 2호선 타고 넘어가면 뭐 신촌, 시청까지 쭉쭉 들어가죠. 아래쪽으로 또 2호선 타고 내려오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그런 또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당산역 주변에도 보면 당산역 전체, 당산동 전체, 그다음에 물레동, 그다음에 양평동, 지금 영등포에 있는 세계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곳이 당산역 주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호선과 9호선 함께 교차하는 당산역 근처의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고요. 이렇게 영등포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격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3억 5천에서 3억 5천 5백인데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투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세가 확정되어 있죠. 지금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3억 1천에서 3억 2천이다 보니까 실제 3,100에서 3,5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당산역 실제 투룸 지금 완공이 돼 있는 걸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소형 주택이 아주 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추가적인 도움 말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돈 되는 투자 정보 드릴 분,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짝 보니까 두 지역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강점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화할 지역 두 군데를 가져왔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의 대흥동에 오피스를 준비해왔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꼭 보셔야 되는 지역 바로 영등포에 나올 아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과 대전에서 각각 준비해 주셨고요. 지금은 구도심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전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인데요. 대전 1호선 중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대전으로 왔습니다. 중구 대흥동이라는 곳에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는데 이 지역 왜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인구 100만이 넘는 대전 광역시로 가볼 건데요. 대전이란 지역은 인근의 세종시라든지 대덕산업단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세종시에 묶여 있는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풍속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전 광역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부동산이 급등하여 지방의 주요 도시들도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되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전 지역이 상당히 많은 이슈를 보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번 연도로 들어서 공시가율 상승률이 서울시 다음으로 대전이 두 번째로 가장 높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한 집가 상승이 가능한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크게 구도심 중구와 신도심으로 서구 유성구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구 쪽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많은 개발이 있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서 따라서 신도심의 축으로는 바로 서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서구에 많은 개발과 투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기존 대전의 원도심이었던 중구는 구도심으로 점점 낙후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의 트렌드가 바로 도시 균등 발전이라는 점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신도심이었던 서구보다는 구도심이었던 중구가 한 번 더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증명하듯 대전 통합청사가 현재 대전 지역 중 중구 쪽에 생긴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대전 중구에서도 대흥동의 원룸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곳의 입지는 일단 바로 옆에 가톨릭 병원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충남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병원에는 약 2,400명의 직원들이 있고 충남대 병원에는 1,8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둘 아침에 총 종사자 수가 4,20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쪽에 기숙사는 160개 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1, 2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만 대전의 중심지로서의 주변의 인프라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관공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야구 구장도 가까이 있고 또 초중고 명문 학교들이 위치해 있어서 인프라가 우수하여 이 지역은 버스 노선이 상당히 잘 발전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인 중구청까지도 5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인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을 비롯해서 편의시설도 아주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이외에 이제 풍선 효과를 누린 지방 지역들이 있죠.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바로 이 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중구 쪽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었던 대전 중구를 다시 신도심으로 변화할 사업 중에서 바로 그 중심에는 나라 키움 대전 통합청사 사업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20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전 중부경찰서, 세무서, 지방교육청 등 입주할 예정에 있고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대규모 관공서들이 입주하면서 그에 따른 일자리가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을 보여줘서 임차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전 중앙로의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의 신지하상가와 대정역 쪽에 구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6월에 착공을 예정으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대전천을 중심으로 신지하상가와 구지하상가가 단절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한 데는 대전역에서 구충남도청까지 약 1.1km 구간을 지하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며 이곳의 상가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여
상권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지하 도시로 이동을 할 것이고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하여 중구의 핵심 상권으로 변화할 모습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사업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중요한 대중교통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국내 최초의 트램 전철이 생길 예정인데요. 대전 지하철인 2호선이 트램으로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과 비슷한 느낌으로 대전 주요 지역들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트램은 흔히 유로권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지하 공간이 아닌 지상 공간을 다니는 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시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이 들어선다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도시 재생과 경제, 관광 등을 활성화하여 주변 시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재개발 사업들이 잡혀 있습니다. 주택 사업으로 구도심이었던 중구를 신도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흥동의 1, 2, 4구역에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을 인하여 집가 상승과 이주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흥동이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개통을 비롯해서 다가오는 2024년 그리고 25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발 호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인 가구의 수요를 노리고 오피스텔 가져주셨잖아요.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지역의 시세는 9천만 원대부터 1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보증금은 500에 월 수입 40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예상 대출 가능액은 이 지역은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약 7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여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2,500만 원대로 예상이 되며 대출 이자를 생각하신다 해도 상당히 높은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전에서 월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이렇게 월세 부분이라든가 가격적인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전에 투자를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중구 대흥동 쪽 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주변의 직장인 수요와 비례해 신축급 1, 2인 가구 주택 수요가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1, 2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권 개발과 재개발에 따른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화하는 점을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앙행정기관이 이주에 따른 도시 변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라는 점, 바로 부동산 규제를 피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1인 가구의 수요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는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3억 7,6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죠. 소형 가구가 특히나 많다는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소형 가구에게 적절한 투룸 아파트 준비해 주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신길역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정말 좋은 입지 나홀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울에서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대수 인구 비율이 1, 2인 가구를 보면 약 80%가 육박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인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풍부한 직장인의 거주 수요가 있고 또
거주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실 걱정 없이 매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곳은 신길역 바로 앞에 있는데요. 신길역은 1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서 여의도나 광화문 공덕으로 또 1호선을 이용하여서 종로나 신도림,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가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접근이 상당히 수월한 위치에 있는데요. 여의도는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거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이곳 영등포는 핵심 주거 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동원, 한강공원이 있어서 녹지환경 및 여가생활시설도 즐기기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편의시설도 모든 면에서 1, 2인 가구들에게 완벽한 입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요. 서울 내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3위로 정말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투룸 아파트 찾아보고 있는 건데 또 영등포구가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의 개발 호재는 대표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이 점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노후화가 개선되고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신도심으로 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쿠어타워가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 총 33개 층으로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26구역에는 구역이 해제된 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도 몰리면서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물뽑기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는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제물뽑기 지하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 있는 공원을 꾸며서 복잡한 정체 구간을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주 2단계가 연장되면 공덕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치 상승이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GTX 비노선의 광역 교통망이 영등포 바로 옆 여의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되는 사업으로 경춘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진입하는 길은 마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영등포에서 진입하는 길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는 영등포 로터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었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또 이 지역에 지역 단절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영등포 로터리가 철거된다면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 광장에 2배 이상의 공간이 되는 문화 공간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다양한 개발로 인하여 시는 주거 지역으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옆에 여의도가 개발을 함으로써 영등포는 더욱더 주거 지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여의도의 개발을 주시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의도에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올해 완공이 되는 팝콘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곧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6살 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 MBC S학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규모가 정말 크죠.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GTX 비노선이 개통되는 소식까지 자잘자잘한 호재보다는 큼직한 호재가 있는 변화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의 아파트 투룸 가격 궁금한데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에 영등포 로터리가 없어지면 그 개발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2년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세대가 넘는 나홀로 아파트 투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는 매매가는 3억 7,600만 원부터 4억 3,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전세 시 전세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보증 금액이 2천에서 3천만 원대로 되어 있어서 월 수입 150, 160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4천에서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억 원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4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 수입 100만 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 투룸으로 영등포구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투룸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류주만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